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크리에이티브 마인드 회사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는 2017년도 4월에 AI 작곡을 중심으로 한 이제 서비스 모델, 사업 모델을 가지고 저희 이제 제자들과 함께 창업한 그때 한 4명, 5명이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거의 맨땅에 헤딩하면서 지금 이제 창업을 했던 회사입니다. 음, 주력 기술과 핵심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주력 기술은 저희가 어찌됐던 그 AI를 통해서 작곡을 하고 음악을 서비스하는 기술을 이제 주력 기술로 어떻게 보면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좀 빠르게 시작했던 사업 아이템으로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기술을 조금 더 발전시켜가지고 AI가 전체적으로 완곡을 만드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일반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음악 작곡을 비교적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음악적 성향 등을 반영해가지고 비교적 쉽고 빠르게 작곡할 수 있는 음악 작곡 툴인 뮤지아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 곡 전체를 작곡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작곡가가 작곡함에 있어서 AI가 옆에서 도울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돕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곡의 초벌을 이제 그 도와주는 작곡을 하게 되면은 그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좀 이렇게 만져가면서 음악적인 지식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곡을 더 멋있게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지식이 조금 부족하면은 조금 더 AI에 의존해 가지고 곡을 만들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그 전천후 형태, 다양한 형태로 이제 협업을 하면서 작곡을 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을 고안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AI가 대부분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 얼굴 인식도 하고, 뭐 작곡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알려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어찌됐던 그 음악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저는 이제 굉장히 하고 싶었던 아이템이긴 한데요. 이제 연구를 좀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는 또는 워킹을 하는 AI가 좀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었어요. 특히 이제 창의성을 요구하는 음악이나 미술, 이런 또는 작사 이런 부분들에서는 단순히 지금 현존하는 그런 그 딥러닝 기반의 기술이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그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해서 하는 지능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기반과 데이터 기반을 서로 합성해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는 지능인데 저희도 이제 그러한 데서 착안을 해서 저희 AI 작곡 기술을 음악 지식과 음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함께 컴포짓해서 합성해서 작곡을 하게 수행하게끔 만든 기술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던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음, 최근 뭐 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2021년까지 쌓아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답변을 척척 해내는데 우리 음악 AI는 어떤 수준까지 와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시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뭐 그 언론이라든지 이런 그 인터넷상에서 많이 소개되는 AI 작곡 기술들을 보게 되면은 이거는 뭐 AI가 만들었습니다라고 많이 이제 그 말씀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공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기술들이 사실 일종의 후처리, 그러니까 사람이 개입을 해서 좀 사운드를 예쁘게 만들거나 음악적으로 조금 이제 그 모순이 되는 부분들은 이제 전문 작곡가라든지 편곡자분들이 손을 대서 좀 작업하는 경향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0% 완벽하게 AI가 A부터 Z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기술이 사실은 존재가 거의 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대부분 이제 사람의 손이 개입이 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최근 완성한 이제 그러한 기술은 정말 작곡의 시작부터 최종 음악까지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형태로 저희가 기술을 완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비스 자체는 이렇게 좀 협업하면서 실제 이제 사용자와 협업하면서 작곡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런치를 했던 거고요. 근데 기술 수준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최종 음악까지 100% AI가 스스로 이렇게 작곡을 해서 음악을 만드는 데까지는 저희가 개발을 성공한 상황입니다. 음, 그 뮤지아라고 하죠? 네네. 그 뮤지아가 현재 몇 곡이나 만들었습니까? 사실 이게 카운팅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처럼 마찬가지로 이제 쓰고 버리고 하는 곡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또 완곡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어림잡아 한 30만 곡은 되는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그 중에 사람들에게 이게 선보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로서 제공한 곡들은 한 5만 곡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 보통 음원을 제작하게 되면은 유료 서비스로 그 저작권료를 받기 위해서 뭐 꼭 그 목적은 아니더라도 그 뭐 그런 측면을 많이 있는데 왜 그 AI가 만든 음악들을 무료로 제공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 저작권 자체는 되게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음원 차트에서 보게 되면 뭐 탑 10 안에 들어가지고요. 누구나 다 아는 그 메가 히트곡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한 곡을 작곡하지 않는 한은 사실 저작권료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이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10원을 벌게 되면은요. 한 곡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전체 수익이 10원이 난다라고 하면 그 1원, 10%에 해당하는 1원을 작곡가, 작사가 뭐 이러한 분들, 어떻게 보면 예술하시는 분들이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작곡료를 뭐 AI 작곡을 통해서 작곡료를 통해 어떤 저작권료를 받겠다라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AI가 뭐 메가히트 곡을 뭐 많이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AI 작곡 물 자체는 어떻게 보면 거의 무료로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플러스 알파로 그 부수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사실 수익을 발생을 시켜야지 AI 작곡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 스타트업들이 모두가 다 겪는 것처럼 투자 문제는 결국 가장 큰 애로일 텐데 자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창업한 지 이제 올해로 이제 만 6년을 채우게 되는데요. 이제 곧 뭐 다음 달에 만 6년을 채우게 되는데 사실 그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투자 생태계가 되게 그 기초 체력이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바로 돈이 벌리지 않으면 투자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AI 작곡과 음악을 가지고 IR도 하고 뭐 투자 유치를 좀 했었었는데 전체적인 반응이 그 기술 자체는 되게 재밌고 뭐 하여튼 되게 흥미롭다. 하지만 이게 이제 돈에 대한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명확하지 않다라는 피드백이 되게 많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 AI 작곡이라든지 AI 음악을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지금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딱히 이제 그 완전히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는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또는 어떠한 그 뭐 카메라 필터를 만드는 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내가 AI 음악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회사들 많이 이제 인수합병이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투자금을 쉽게 받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요. 저희도 이제 어찌됐던 되게 어려운 상황이어서 일단은 초기 자금은 저희가 이제 각출을 해서 만들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AI 음악을 가지고 저게 나름대로 이제 어떠한 그 용역 과제라든지 이러한 걸 통해서 자체 자금을 좀 확보하고요. 반면에 이제 플러스로 정부 과제들을 이제 저희가 섞어서 뭐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이제 저희도 나름대로 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조금 가시적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이제 올해에는 본격적으로 좀 IR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되기를 좀 바라야죠. 음. 그 결국 매출을 위해서는 해외 시장 공략도 뭐 필수적일 것 같은데 해외에서 AI 작곡가를 보는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그 뮤지아 서비스가 뭐 아직 사용자 수가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글로벌 플랫폼으로 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50% 정도는 지금 해외 사용자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지금 해외에 계시는 그 개인 그 유튜버라든지 또는 개인 크리에이터들 또는 개인 작곡가분들이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감을 많이 좀 나타내 가지고요. 연결제도 좀 많이 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투자를 좀 더 받게 되면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서비스를 더 고도화시켜서 해외 시장을 먼저 좀 공략해 볼까 생각에 있습니다. 음. 음악 작곡 AI가 교육 분야에도 접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일부 강남에 있는 중학교, 그 다음에 뭐 충청도에 있는 뭐 고등학교, 그 다음에 일부 대학들에 이제 저희가 시범 사업처럼 저희가 도네이션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패키지 형태로 굉장히 싸게 이렇게 납품을 해가지고 실제 정규 음악 수업에서 지금 활용을 성공적으로 했고요. 지금 올해도 제가 그러한 그 레코드, 그러니까 융합교육 사례를 여기저기 좀 발표를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다른 학교들에서도 올해 자기네들도 이제 이러한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교육에 활용을 해보겠다라는 이제 리퀘스트가 꽤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가다듬어가지고 좀 더 새로운 서비스를 좀 더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교육청이라든지 또 교육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창의성을 요구하는 음악 수업의 좀 활성화를 저희가 꽤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기존 음악 수업과 비교해서 AI가 함께 교육에도 접목된다면 이 환경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말씀해 주시자면. 예, 일단 음악 수업을 받게 되면 일단 오선지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 오선지부터 시작을 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다음에 사장쪽, 가단쪽 머리 너무 재미없는 그리고 너무 외워야 되는 그리고 심지어 어려운 난해하고 뭐 이러한 수업을 위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학생들이 되게 이제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주게 되잖아요. 되게 중요한 과목인데. 근데 이제 AI가 도입이 되게 되면 특히 이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교육 방법이 도입이 되면은 음악 지식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이 완곡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완곡이 뭐 아주 나이스하진 않겠지만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AI가 도와주니까 되게 내가 음악자도 모르는데 음악을 하나 딱 만들어 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인터레스트 흥미를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음악 지식을 하나씩 알려주게 되죠, 선생님이. 그러면 그 음악 지식을 이제 그 AI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만들었던 음악이 계속해서 발전하는 과정을 보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캐릭터처럼 나의 음악도 내가 음악 지식을 어렵지만 그거를 굉장히 하나씩 하나씩 단편적으로 배워오면서 그걸 장착을 해서 AI에게 심어서 음악이 정말 이제 고급화되는 고품질의 음악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게 결국은 굉장히 학생들에게 음악적 영감이라든지 음악 교육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게 될 거, 수업 효율성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작년에 어떠한 그 반응이 이제 학생들 피어 리뷰를 받았는데 굉장히 조금 신선했던, 저희적으로 봐서 되게 이제 참신했던 피드백이 있었는데 공부 스트레스라든지 입시 스트레스를 뮤지와 함께 음악을 만들어서 나는 많이 풀고 있다. 라는 음, 그런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이 형태 또는 나의 어떠한 그 리프레시하는 수업으로 이렇게 변모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수업 변혁인 것 같습니다. 음, 변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런 반응을 받았을 때 그 대표님은 좀 어떠셨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이제 사업체를 운영을 하니까, 이거 잘하면 되게 대박이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물론 이제, 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 AI라는 게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AI가 들어와서, 뭐, 맞춤형 교육을 해가지고 수업의 능률을 올리고 학업 성취도를 올리고 뭐 이러한 것보다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AI가 사실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 AI가 저희가 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수업을 했을 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수업 컨텐츠가 나오고 그 수업 컨텐츠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AI를 통해서 발견을 해가지고 너무 개인적으로는 그런 뭐 수익 모델 이런 걸 떠나가지고 보람된 그러한 기분을 좀 받았었습니다. 음. 네, 최근 가수 에일리 씨나 아니면 이소정 씨 이렇게 콜라보하는 협업 형태가 많이 프로젝트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혹시 가장 인기 있었던 곡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곡은 그래도 이게 가수를 좀 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게 커머셜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 저희가 저번 달이죠. 저번 달에 이제 릴리스했던 에일리시 곡이었고요. 이제 I Feel So Good이라는 Alone이라는 그 에일리시 곡이었습니다. 근데 그 에일리시 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별도의 프로모션 홍보를 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4주간 차트, 그러니까 최신 차트에서 10위권에, 그러니까 19위까지 이제 찍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최신 차트에서 그 순위권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거는 AI 작곡 사례로는 최초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곡 자체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좋아하는 곡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레코드 측면에서도, 그러니까 기록 측면에서도 가장 좋은 기록을 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음, 대표님께서는 제가 뭐 몇 차례 인터뷰하면서 여쭤볼 때 AI 작곡가가 인간 작곡가를 대체할 수 있냐라고 항상 여쭈었을 때 아직은 좀 불가능하다라고 항상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현재는 어떠십니까? 여전히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좀 답변을 이제 좀 드리고 싶은 거가요. 사실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본인의 생각이나 사상을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나의 사상과 철학이라든지 감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창작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AI가 단시간에 아무리 좋은 곡을 많이 쓰더라도 사실은 사람은 그걸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야는 따로 있긴 있겠죠. 근데 있겠지만 창작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고유의 순수의 어떤 예술 창작이라는 관점에서는 AI가 그거를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AI가 그런 창작을 또 나의 사상과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는 있겠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실 저희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거를 원하는 거지, 그걸 싸그리 다 대체하거나 그거를 대신해 주는 거를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AI 기술 발전과는 별개로 대체는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음. 그 저작권 문제도 뭐 다른 분야들도 뭐 다 그렇지만 AI가 뭐 어떻게 저작권이나 특허 뭐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는데 저작권은 지금 현재도 AI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예, 지금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일부 저작권을 인용을 해줬다라는 기사가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소리 소문 없이요, 한 달 뒤에 보류라는 또 이러한 결론이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 또 언론에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창작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작권도 있고 저작료도 있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누구가 이제 그 저희도 우리도 이제 국회에 계류가 돼 있다라고는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쉽게 손을 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AI에게 이제 저작권인지 창작권인지 정확하게 좀 구분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그 권리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저작료를 받는 것과는 다른 것 같고요. 그두 개를 좀 분리시켜가지고 일단 AI가 만든 곡들은 꼬리표는 달아주는 게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작 자체를 또는 저작 자체를 AI가 했다라는 권리는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사람을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잠깐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 AI가 만든 것들은 다 이제 저작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 막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게 AI가 만들었네라고 해가지고 인간인 창작자분들, 뭐 작곡가분이나 편곡가분들이 그걸 가져다가 이제 약간 손을 대서 그거를 이제 저작권협회에 등록해서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쩌다 보니까 이게 메가히트가 돼서 돈이 엄청 벌리게 됐어요. 근데 사람들은 듣는 귀가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다른 분도 좋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동일하게 다른 분도 좀 이렇게 터치업 해가지고 같이 이제 저작권협회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소송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돈도 벌리게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근데 만약에 그 꼬리표를 명확하게 달아줬으면은 이건 AI가 만들었다는 걸 달아주게 되면 그냥 사람 분들은 그러니까 인간 창작자나 저작권 분들이 2차 저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작품 활동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그거를 가지고 뭐 저작에 대한 생태계를 점유한다거나 뭐 저작권료를 다 받겠다 이러한 게 아니고 결국은 그러니까 인간 창작자나 그 작곡가 분들이 좀 더 자유도를 가지고 법적 문제가 없이 활발하게 창작 활동을 하기 위해서 AI가 만든 작품들은 그 저작권을 부여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그 인간 작곡가 같은 경우에도 뭐 음악을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뭐 본인이 뭐 작곡을 해서 등록하고 뭐 히트가 되고 저작권 협회에 등록도 되는데 그 네. 제가 알고 있는 음악 작곡가 크리에이티브 마인드가 만든 이 기술은 이 음악의 기초를 토대로 그 기술이 구현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짜깁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충분히 창작권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주장을 좀 하고 싶은 건데요. 결국은 저희가 이제 모티브가 됐던 거, 개발의 이제 동기가 됐던 게 사실 사람처럼 작곡을 하면 조금 더 창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람도 보면은 작곡 이론, 음악 이론이라는 걸 착실히 배우고 그 다음에 그 토대 위에서 본인이 많이 듣는 음악을 가지고 자신의 음악적인 철학을 세우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제 개발한 이봄이라는 시스템 또는 뮤제라는 시스템도 결국은 음악의 기본 이론들을 다 배우고 나서 그다음에 데이터를 가지고 추가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더 이제 멘토분들 예를 들어서 뭐 최신 유행은 이러한 트렌드다 노하우죠. 그 노하우들까지 장착을 해서 그 세 개를 조합해서 이제 음악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흉내를 내는 거긴 하지만 인간의 창작 방식과 유사한 구조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창작권 정도는 부여를 해주면 되게 좋겠다라고 저는 주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 지스 대학원 이야기로 넘어와서 최근 AI 대학원 그 1호 박사가 배출됐습니다. 근데 그 네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번 1호 박사 배출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찌됐던 정부에서 이제 저 우리나라도 이제 AI 산업을 빨리 추격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정부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제 몇몇 대학들에서 AI 대학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고 또 운 좋게 저희가 또 빠르게 그 사업을 수주를 해서 저희 학생이 열심히 또 연구를 해준 덕에 또 최초로 1호 박사라는 걸 배출한 타이틀을 좀 획득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음악 쪽은 아니었고 이제 게임 쪽, 그러니까 결국은 게임도 현실 세계가 반영된 또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게임에서의 문제들을 잘 해결하면 결국은 그게 우리 인간의 실생활로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좀 더 사람의 삶을 좀 행복하고 윤택하게 만들고 싶은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잘 연구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잘 성장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좀 인류에 많은 도움이 되는 연구를 더 열심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재밌게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선배 창업가로서 후배 창업가 혹은 예비 스타트업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사실 이제 저희도 어떻게 보니까 운이 좋아가지고 이제 6년 동안 살아남은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러 회사들도 만나보고, 이제 AI 작곡 회사들 중에 보면은 많은 회사들이 생겼다가 망하고, 또 글로벌 상황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AI 작곡 스타트업들 처음에 생겼었는데 다 망한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너무 기술만 집중해서 이렇게, 나는 기술을 완벽하게 만들고 뭔가 이렇게 사업을, 서비스를 만들고 할 거야. 라는 회사도 망했고요. 기술의 토대가 없이 그냥 일단은 우리는 다 할 수 있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과장 광고를 통해 가지고 막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지고 했던 회사들도 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잘 모르겠지만 이 기술과 그러니까 너무 기술만 생각을 해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만 생각을 해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작은 비즈니스 기술에서 시작을 대부분 하겠죠. IT 기반의 이제 테크 스타트업들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의 기술이 브리드업 되면은 그 기술을 가지고 그 현 상태에서 가장 잘 동작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서비스 모델이 뭘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디벨롭을 해서 기술은 서포트, 백그라운드에서 계속해서 인크리징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컨커런트하게,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1단계면 1단계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모델, 2단계면 2단계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모델, 3단계면 3단계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차곡차곡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계속해서 수익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회사로 들어올 수 있게끔 비즈니스 모델을 다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무조건 투자만 보고 가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도 빚이거든요. 이제 대부분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투자금이 그냥 뭐 빚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투자를 받아보면 투자도 일종의 빚이기 때문에 투자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 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준비가 잘 되어 있을 때, 굳이 투자가 필요하지 않는데 나는 투자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받기 위한 준비를 잘 해서 그 시점이 됐을 때 투자를 이렇게 시도하는 것도 되게 바람직한, 그러니까 그러한 시점을 잘 보는 해안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것들을 잘 고민해 보시면은 아마 성공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끝으로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 마인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한번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그러니까 저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기술을 계속해서 진보를 좀 시켜왔는데, 저희가 단기간에 좀 생각했던 기술은 좀 완성을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완곡을 그래도 어느 정도 사람이 들었을 때 괜찮을 레벨의 음악을 한 20초 이내, 2, 30초 이내에 이제 자동 완성하는 기술은 좀 저희가 이제 성공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의외로 지금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교육 쪽에 좀 확산을 보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되게 의미가 높은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많은 고등학교나 중학교, 이제 대학교까지 저희 그 AI 작곡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음악 컨텐츠를 좀 이제 확산시켜 보는, 그러니까 그래서 음악 수업의 어떤 혁신을 좀 일으키고 싶은 게 단기 목표이고요.
뭐 장기 목표는 사실은 너무 이제 뚜렷하죠. 사실 누구나 다 본인만의 AI 작곡가를 통해서 음악이라는 게 사실 장벽이 굉장히 높은 컨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높은 컨텐츠여가지고 사실 누구나 근데 음악에 대한 그 니즈라든지 요구는 많이 있는데 그거를 본인이 쉽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지금 휴대폰을 통해서 개인 비서를 쓰듯이 저희 그 AI 기술이 이제 최종적으로 발전해서 장기적으로는 뭐 개인 뭐 모바일 기기라든지 또는 집에 다 하나씩 장착이 돼가지고 이러한 그 문화의 음악의 향유를 AI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는 게 사실은 최종 목표이긴 합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